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아주 유명하고 멋진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무기는 정말 고마운 무기입니다. 자, K9, 우리 K9 자주포의 앞날에 꽃길을 열어주고 장렬하게 산화한 슈퍼 캐논입니다. 미국의 M1299 아이언 썬더 자주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이 우리 K9이 마구마구 득세하고 하니까 야, K9도 저런 게 있는데 우리 미국이 K9보다 딸리는 이런 자주포 써서 되겠어? 팔라딘 말고 더 센 거 만들어봐 해서 정말 이야, 우리 K9 이거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될 정도의 엄청난 스펙으로 개발 완료를 했는데 이게 그만두겠다라는 겁니다. 자, 돌연 사업 취소가 발표된 미육군의 차세대 자주포입니다. 3월 12일 날 24년 3월 12일 미 육군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M1299 얼카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획득하는 대신 기존 기술을 활용한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 M1299 이 자주포 지금 개발 다 해놨는데 이거 양산에서 육군 배치 안 하고 그냥 다시 또 그거 말고 대안으로 다른 자주포 사업 안 하고 그냥 기존 있는 거 활용해서 할 거다. 이 말인 것이죠. 그런데 이 M1299는 상당히 오랫동안 개발을 했었어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취소가 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이런 상황으로 보면 우리 K9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한 번 더 느낄 수가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1963년도부터 M109 자주포를 썼죠. 이 M109A2 버전이 바로 우리 한국의 K55 자주포고 우리는 그걸 천문 생산해서 지금 그걸 개량해서 K55A1 해서 아마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보다 조금 더 나은 성능을 저는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런 성능으로 우리는 또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미국은 이걸 1963년도부터 썼기 때문에 이제 너무 노후됐죠. 그리고 냉전 시대 때 거의 뭐 자유진영의 표준 자주포였어요. 독일군, 영국군 할 것 없이 우리나라도 썼고 다 썼어요. 다. 그러다가 냉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영국도 독일도 우리 자주포 우리가 따로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영국의 AS90 자주포, 독일은 PZH2000 자주포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국은 그대로 유지해 갑니다. 왜냐? PZH2000 같은 경우가 우리 K9처럼 40km 사거리 이런 거 짱짱 구현하는데 여기는 그냥 뭐 23km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냐? 아니 뭐 그냥 공군 부르면 되는데 뭘 굳이 포에다가 이렇게 돈을 투입하고 신경을 쓰냐? 이제 이게 미군이었죠. 그러다가 2000년대 초반에 물론 90년대부터 개발해서 2000년대 초반에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갔다가 당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이거 안 되겠다 하고 폐기시켜버린 게 바로 2000년도 크루세이더 자주포예요. 정말 이 밀리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했어요. 이 크루세이더 같은 경우에는 비비탄을 썼을 때 35km 그리고 엑스칼리버 포탄을 썼을 때 100km를 날아가요. 그래서 20년 전에 포로 100km를 쏜다? 와, 이게 실화냐? 역시 천조국만 가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K9A2에 와서 이 크루세이더가 계획했던 이 성능을 우리는 다 구현을 하죠. 그렇게 보면 또 뒤집어서 보면 이 크루세이더가 20년을 앞서간 거죠. 그러다 보니 개발비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취소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2009년쯤 와서 야, 안 되겠다. 그래도 폰은 또 있어야지 해서 XM1203 개발하려고 하다가 시제 차량 정도만 만들어보고 이건 뭐 안 되겠다 하고 또 폐기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야 지금 말이야 이때는 이거 폐기한 이유가 돈도 많이 들었지만 이 미국을 대적할 상대가 없잖아. 그래서 뭐 전쟁 해봐야 이제는 그냥 뭐 테러와의 전쟁 이 정도뿐인데 테러 집단 뭐 이 정도뿐인데 굳이 이런 돈을 쓸 필요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와서는 중국 어마어마하게 부상했죠. 그리고 러시아 또 이제 경제력을 회복해서 힘을 또 다시 회복해 나가죠. 그래서 야 이제 포 좋은 거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었는데 이게 또 이제 천사 마크를 달아버렸습니다. 이 아이언 썬더
우리는 그냥 썬더인데 K9은 여기 또 아이언 썬더 그래서 뭔가 K9을 조금 의식한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썬더보다는 아이언 썬더가 왠지 좀 세 보이니까. 그래서 이 아이언 썬더는 어떻게 하다가 폭망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아이언 썬더 이전에 썼던 자주포가 M109, 1963년도부터 썼던 M109의 A6 버전, 팔라딘이죠. 그래서 팔라딘 자주포,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팔라딘 이제 성기사 아닙니까? 성기사. 예, 이 팔라딘 자주포는 이 A5 버전까지 있었던 스페이드가 없어요. 뒤에 차체의 진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스페이드를 박는데, 우리 K55도 스페이드 있었죠? 그런데 K55 A1 버전에 가서 이제 없앴어요. 없어도 쏠 수 있습니다. 그런 스페이드 없는 버전인데, 자, 이게 아무도 안 사요. 왜냐? PZH 2000, 한국의 K9 이런 포들이 성능이 좋은데 여기하고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걸 뭐 돈 주고 비싼 돈 주고 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팔라딘 자주포는 대만만 살 정도로 수출 시장에서는 폭망했어요. 그런데 뭐 내수는 뭐 계속 쓰죠. 왜? 30년 됐는데 이것 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왜 바꿔요? 한 30km 넘어가는 적이 있으면 공군 부르면 되는데 우리가 뭐 무슨 문제 있어요? 하고는 미육군은 그대로 씁니다. 그러나 마크 밀리 이 육군 참모총장 그리고 합참의장이 된 이 마크 밀리가 있던 시기에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왜? 이제 그런 테러 집단과의 전쟁이 아니고 중국의 부상, 러시아의 회복 이런 걸 봤을 때 이제는 미국과 대등한 전력을 가진 어떤 그 다른 국가와 전면전을 구상해야 된다. 이거 이제 전면전 우리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러면 우리 육군의 화력 구상을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클로즈, 근접전에서의 화력, 그리고 중심 타격, 그리고 전략 타격, 육군이 전략 타격도 할 수 있어야 된다. 해서 이 근접전에서의 타격을 새로 하자. 그걸 이제 40km에서 130km까지 근접전 포로 우리가 쏜다. 그걸 이제 얼카 프로그램, 바로 이 아이언 썬더입니다. 그리고 중심 타격은 프리즘 미사일로 해서 뭐 700km까지 이제 쏘자. 지금 에이테킴스 있는데 그걸 프리즘으로 700km까지 하자. 지금 이제 개발 다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또 이걸 1000km까지 한다고 하죠. 그리고 전략 타격, 이거 이제 다크 이글로 2000km까지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쭉 이 마크 밀리 육군 참모총장, 합참의장 할 때 야 내가 책임진다. 싹 바꿔. 해서 이때부터 2018년도부터 이 클로즈, 즉 근접전에서의 미 육군 화력을 책임지기 위해서 130km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그 화력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요구사항이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미 육군님이 BAE 시스템스님을 채팅방에 초대하셨습니다. 야, 우리가 명색이 세계 최강 군대인데 포병 전력이 이렇게 약해서 되겠냐?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얼카 프로그램 어떻게 됐어? 최소 비용으로 최강 스펙 자주포 만드는 거 가능하다고 했지? 하니까 이제 BAE 시스템스가 말씀하신 대로 M109A7 자주포 기반으로 신기술을 마구마구 구겨넣고는 있는데요. 요구사항이 너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 조정 좀 가능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육군이 야, 한국도 52구경장 K9 가지고 60km 사거리 찍고 지금 100km짜리 활공포탄 만든다더라. 걔들 지금 분당 최대 발사 속도가 9발에서 10발이고 우리 요구도 딱 그 수준인데 그게 뭐가 어려워? 해! 이러니까 이제 BAE 시스템즈가 아니 그 K9은 차체부터 유기압 서스펜션 풀옵션인데 저희는 그 브래들리 장갑차 차체 거의 그대로 쓰잖아요. 58구경장에 고위력 장약 쓰면 차체가 받아내지를 못한다고요. 이러니 이제 육군이 뭐 그런 거 모르겠고 일단 제식 채용할 테니까 시제품 가져와봐. 안 되는 게 어딨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구사항이 한국의 K9을 능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30km까지 날려버려. 그런데 돈은 좀 싸게 만들어봐. 그래서 차체는 브래들리 보병 전투장갑차 그 차체를 활용하면 되잖아. 그게 좀 이 팔라딘보다는 크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팔라딘 자주포보다는 좀 덩치가 크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브래들리 차체를 집어넣어서 M109A7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M109A7에서 포탑 떼내고 더 강력한 포탑을 넣으면 될 거 아니야. 이제 이건 거죠. 우리 K9이 52구경장이에요. 구경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155mm 아닙니까? 152mm가
52 구경장, 52개가 있는 만큼의 이 포신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K9의 포신은 8060mm, 8m 6cm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언 썬더 같은 경우는 58 구경장이에요. 그러니 우리 K9보다 6 구경장 더 길죠. 그래서 이 58 구경장은 8990mm, 그러니까 8m 99cm예요. 그래서 우리 K9보다 93cm가 더 길어요. 포신이. 자, 그 긴 포신을 가지고 있으니 사거리가 더 길 것이고, 그리고 130km를 날려보내야 되니까 아주 초고위력 장약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이 브래들리, 이 작은, 우리 K9보다 훨씬 작은 브래들리 차체로 견딜 수 있냐, 자,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 K9 같은 경우는 유기압 현수장치를 만들었죠. 여기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현수장치가 워낙 좋아서 이 서스펜션에서 그걸 받아줘요. 딱 받아주는데, 이 브래들리 같은 경우는 토션바예요. 토션바. 못 받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격을 해봤더니 이게 뭐야 도대체. 동영상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뒤로 그냥 한 50cm는 그냥 확 밀려버리죠. 이러니 이 포를 쏘면 연사가 안 되는 거죠. 왜? 연사를 하려면 최초에 방해를 해놨던 그 위치 그대로 잡혀져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댄싱을 넘어서서 아예 한 50cm 뒤로 확 밀려버리니 이게 뭐 재차 사격하려면 또 방해를 해야 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걸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장약을 줄이시든지, 초고위력 장약해서 뭐 130km 날려봐야 된다. 그거 포기해서 그냥 한 70km? 뭐 이 정도 한번 해보든지, 아니면 포신 수명을 포기하세요. 이게 포신 수명이 급격히 단축되는 겁니다. 길죠. 긴데다가 이 하나의 어떤 그 포신으로 아주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튼튼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간에 뭐 이음새도 없고 쫙 연결해 나가는데 이걸 이렇게 가늘게 만들어요. 너무 길면 또 무게 밸런스가 안 맞으니까. 그래서 가늘게 만들어서 엄청난 고위력 장약을, 초고위력 장약을 집어넣고 뿡 쏴서 나가니 이 포신 수명이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55mm 포 같으면은 주로 한 1000발 정도는 수명이 되는데, 이건 몇 발이다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굉장히 짧다, 수명이 굉장히 짧다 정도만 나왔어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러면 야전에서 시시때때로 포신 교체해야 되는데, 그 포신 교체는 또 누가 해줄 것이며, 전쟁하고 있는데 그 비용은 또 누가 감당할 것이며,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 다시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뭐 우리는 공군 폭격해주면 되잖아. 그래서 M109A7 이거로 돌아가자. 팔라딘은 M109A6, 거기서 차체를 브래들리 장갑차의 차체를 활용한 게 M109A7인데 그거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M109A7 같은 경우는 포는 그대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39 구경장, 짧죠. 짧으니 당연히 사거리가 짧죠. 그래서 이 M109A7 같은 경우는 최대 사거리가 34km. 그런데 지금 우리 K9 같은 경우는 뭐 60km, 70km, 앞으로 100km 활공포탄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 상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언 썬더가 왜 우리 K9에 꽃길을 깔아줬냐? 지금 자유민주주의 진영 중에서 이런 궤도형 자주포를 만드는 나라는 몇 국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K9, 독일의 PZH-2000, 그 외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요. 뭐 튀르키예의 프루트나2가 있지만 이거 이번에 루마니아에서 우리 한국에게 져서 광탈했죠. 그리고 튀르키예 무기를 사는 것은 미국 눈치도 좀 보이고 좀 애매하죠. 그래서 한국과 독일밖에 없는데, 독일은 자기네들 포병 규모가 작다 보니까 성능 개량을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최초에 PZH-2000과 K9이 나왔을 때는 PZH-2000이 약간 우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뭐 여기는 그대로 답보하고 있고 K9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섰죠. 성능 면에서. 그런데 가격은 또 PZH-2000이 압도적으로 높죠.
성능은 낮은데 가격은 이렇게 높은데 누가 이놈을 사겠습니까? 유럽에서 동유럽 국가 아니면 북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독일과의 그런 정치적 문제 때문에 그 정치적인 어떤 그 고려사항을 도저히 떨쳐낼 수 없을 때 그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그 성능 낮은 자주포를 살 수밖에 없는 나라들이 아니면 제정신이면 K9을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주포 사야 하는 국가들이 야 미국의 M1299 아이언 썬더 곧 나올 텐데 그거 한번 보자 라고 하는 나라들이 야 저기는 저 기술을 도저히 구현하지 못해서 드롭했어.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 드롭했어. 그런데 K9은 저 M1299의 성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가격이 이거밖에 안 돼. 그러면 기술력, 가격, K9이 짱이네 라는 것을 미국의 아이언 썬더가 확인시켜 준 거죠. 그래서 39구 경장 누가 사겠습니까? 이 21세기에. 우리 K9이 독보적인 위치에 올라서게끔 명분을 제공해 준 미국의 아이언 썬더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